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수학 고수들이 보는 문제집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초등 수학에 만점 받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학에 있어서는 내신형 그리고 경시형, 세계적인 수학에까지 모두 아우르는 경험과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수학을 너무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에게 그 수학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처음에는 수학을 여러분이 먼저 문제집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수정해 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애초에 너무 크게 시작을 해서 경시형이 아닌데 경시형을 도전한다던가, 아니면 옆집 아이가 내 아이는 경시형으로 갈 건데 수능에만 올인한다던가, 이런 식에 있는 부분에 이제 흔들려서 내 아이의 중심을 못 잡는다면 많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으니까 내 아이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수학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 옛날에 있는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먼저 연산 부분이 있고 사고력, 그리고 학년별 문제집, 경시형 문제집, 그리고 수학 도서,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연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연산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시고 하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지겨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연산 부분은 기탄으로 가는 그런 시리즈가 있고, 또 학습지, 방문 학습지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누가 어떤 게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이건 아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기타를 엄청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제 아이는 엉뚱하게도 기탄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기탄으로 실력이 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탄을 할 때 너무 못했었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는 그 기탄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기탄 수학을 하면서 오히려 그 흥미를 가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기탄이 이 아이에게 맞았던 거고, 일반적으로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학습지를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질리지 않게 어느 정도 이어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둘 다에 대해서 아이가 체크를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고력 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사고력은 보통 CMS, 소마, CMS 이런 사고력 학원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주 1회씩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1031이라는 그 사고력 문제집을 사서 처음부터 대부분 끝까지 그 문제를 풀었고, 모르는 것만 인강에서 발췌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의뢰를 해서 학원을 좀 가볍게 다니는 학원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녔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최대한 도와줬는데요. 거기에서 1031이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북부교육청에 있는 영재원을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 교대 영재원을 다니기 전에 3개월간 CMS에서 사고력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고력 부분도 조금 해두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걸 학원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집을 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 성향이 나와요.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여러모로 좀 효과가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했던 학년별 문제집이에요. 그 문제집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기본, 응용, 심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집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또는 심화를 꼭 해야 하는가, 이런 2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집을 고를 때에는 이제 최상위인 심화는 최상위를 했고요. 나머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문제집으로 이렇게 먼저 쭉 훑었는데, 그러다가 학원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꼭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이걸 못 풀겠다 이럴 때에는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 심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를 너무 붙잡고 이 문제가 끝까지 풀릴 때까지 다른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하면 굉장히 지겨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걸 쭉 나가고 다른 단계를 하고 있을 때 이 심화 과정은 천천히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비우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또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또 틀리는 부분은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아이가 수학을 대충 하지 않는 습관도 생기고 그렇다고 지겹다라는 생각도 안 할 수 있게 되고 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하든 초등에 있어서는 비슷하고요. 심화 부분은 최상위를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최상위를 했었고요. 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단지 그걸 먼저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하느냐는 아이가 진도 나가면서 최상위 수준, 심화 수준을 이렇게 문제 푸는 속도를 보시고서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천천히 그런데 괜찮아 한다면 그걸 진도를 제대로 나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어차피 이걸 진료하지 않아야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수학을 못해서 얘가 수학머리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도 제가 포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포기하면 일단 대학을 못 가는 거니까.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자신이 재밌어 하는 방법들로 터득해 가니까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화가 너무 지겹다거나 너무 어렵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걸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른 진도 나가시면서 심화를 천천히 몇 문제라도 풀어보는 아니면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나가면서 그건 꾸준하게 인내를 갖고 하시면 되고 또 이걸 잘 푸는 아이라면 또 감사하게 잘 풀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집도 정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초등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학원에서 하는 교재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학원에서 했을 때에도 그냥 무작정 맡기지 마시고 돌아와서 아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 엄마가 예쁘게 만들어 주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이가 확실히 잘 읽게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 맡겨놓지는 마시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성적 오르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수학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니들마다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어머니들 비법 안 가르쳐 주시지만 정말 고수들이세요. 근데 아이에게 딱 맞춰져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수학은 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이의 그 성향,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풀 수 있느냐 이런 진도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제대로 풀었는지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오답 노트를 체크할 때 기분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에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경시용인데요. 이 경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딱 판이 갈려요. 경시를 할 아이와 안 할 아이. 왜냐하면 경시라는 부분은 영재고를 간다거나 그런 스타일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경시용에 있는 문제집을 권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 경시용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 없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질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 있는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그럴 경우에는 심화 부분을 찬찬히 잘 풀어가고 선행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경시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데 단지 이제 수학을 좀 더 재밌게 더 잘하는 아이들과 붙기 위해서 한다면 그럴 때에는 뭐 KMC라던가 뭐 이런 식의 수학의 경시용은 괜찮아요. 그런데 KMO까지 덤비겠다 할 때는 분명히 내 아이의 실력을 생각해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로 낭패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 아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경시를 할지 말지를 보셔야 해요. 경시에는 보통 문제집이 디딤돌 3% 올림피아드, 또 영재원, 경시용 이런 식의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디딤돌 3%를 이렇게 학원에 의뢰해
대해서 여기에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틀렸던 부분은 집에서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 나가고 싶은 어떤 문제집이 있으면 친구랑 같이 사서 그 문제를 친구랑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경쟁도 하게 하고, 아는 거 확실히 알게 해서 학원 가서도 와, 너 어쩜 하나 가르쳤는데 10개를 하니, 이런 칭찬받는 쾌감을 느끼게도 해주고, 사실은 집에서 좀 열심히 잘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양쪽에서 뭔가 칭찬도 듣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수학을 정말 못하던 아이가 잘하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성향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시라는 부분은 이제 KMC까지는 괜찮은데, KMO에 들어가면 정말 KMC도 어렵지만 KMO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KMO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아이의 성향이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경시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좋고요. 수능에 올인해서 좋은 명문대 가겠다, 그걸 이렇게 포커싱해서 거기에 맞추셔 가시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보시되, 다른 아이들은 경시하는데 나는 안 하네 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시의 길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 경시를 하고서 저희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수학을 해도 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수학이 되기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심하다 할 만큼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할 때에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 심화 과정까지만 잘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쌓다가 나중에 보면 다른 과목도 못하고 수학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수포자까지 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계속 이렇게 어떤가 두들겨보고 체크해보고 이러면서 나가시면 수학의 어떤 분야든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수학 도서인데요. 이 도서라는 부분은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수학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수학 비타민, 또 수학 귀신,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수학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모든 건물이 수학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수학이 생활화되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딱딱 뽑아서 할 수 있고, 모르는 것들은 다시 확인하면서 수학이 늘게 되고 차곡차곡 다져지는데, 계속 모든 것이 그냥 수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닌 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학 도서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아이도 정말 수학 잘하는 아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기술이에요. 공부에는 각 과목마다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거를 시도해보자. 나는 내 아이가 지금 당장은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차곡차곡 잘해보면 정말 잘하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잘하는 아이라면 더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떤 필요한 부분은 또 해주시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수학 만점뿐만 아니라 명문대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필요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